여기 가서 야 분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다고 이 기사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만 팩트 좀 보강해 드려도 네. 될까요? 이제 당내 분위기를 제가 좀 체크하는 차원에서 이 팩트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얼마 전에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다가 들켰잖아요. 저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확정해도 되는 그래서 수준이라고 일단 생각하는데. 오늘 중앙일보에도 유사한 기사가 나왔는데 네. 아직 팩트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네. 한정혜 정책위 의장 관련해서. 네. 네. 한정희 정책위 의장에게 분명히 이제 김민석 총리 쪽에서 보안 사건 문제 논의 당정 협의 5월에 끝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5월 중에 끝내자. 예,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아니 잠깐만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맞아요. 예, 기억이 기억이 안 안 난다라는 난다라고 워딩 했습니다. 썼죠. 사실이 아니다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 이랬는데 이제 다른 의원들이 이제 대놓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그렇고 네. 한정혜 의원도 그렇고 네. 뭐 법사위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제는 기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제안 있었던 거 맞다. 우리 이틀 전에 우리 허지영 기자가 네, 단독 보도를 제가 좀 했었죠. 먼저- 한정혜 정책위 의장 옆에서 있었던 분이 저는 바로 이 네, 뉴탐사 기자고요. 아, 예, 네. 저는 이제 그 이전부터 한테 취재를 네, 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놀라웠어요. 네. 이게 이제 좀 약간 숨길 법도 한데 전당대회 앞두고 정청래 배려 차원에서 근데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당 지금 원내 지도부가 정청래 전 대표와 손절하고 있나?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고민정 의원이 윤건영 의원이랑 같이 정청래 전 대표를 살짝 조금 비판도 공개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7월 1일에 우리 대통령님과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도 성사가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연속 흐름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친문 진영에서 조금 손절하는 분위기인가? 약간은 저는 그렇게도 해석하고 근데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거짓말이 드러낸 추악한 진실은 대단히 가공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네. 이미 박시영 TV에서 어떻게든 대통령은 진짜 이 개혁 입법 빨리 좀 통과시켜달라. 이 미국 관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특별법도 빨리 해달라라고 주문하고 어떻게 해서 뭐 읍소라도 해달라. 국힘에. 네. 그런데 그 와중에 국힘이 응해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선거 전략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바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무렵에 5월 중에 이거 검찰 개혁 법안 디테일하게 마무리하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내용 보면 자기는 계속 이게 남겨놔야 향후 전대에서 이 정권이랑 대척점에서 뭔가 이 투쟁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남겨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고 싶은 건 진짜로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요 국면을 활용하는 거예요? 청래 씨라고 묻고 싶어요. 저희가 예. 정청래 대표 얘기 나오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진도가 못 나가고 있어요. 네, 정 의원님 한 말씀만. 네. 예, 한정희 정책위 의장이 분명히 최고위에 보고했다. 그렇죠. 예, 분명히 그걸 보고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또 문정복 최고위원이나 이성윤 최고위원이 그걸 못 들은 척 부인했잖아. 부인했었죠. 그러니까 그날 의총에서 아마 언론이 보도됐을 겁니다. 예, 이제 보도가 의총에서 되고 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5월 3일인가 그때 그 공청회까지 열었었고 했었고 이 보안수사권 문제로 그 5월까지 자기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그 진행을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했는데 이제 당에서 당 대표가, 이제 예. 사무처나 이쪽에서 이제 선거로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이걸 밀어버린 거죠. 오히려 당에서 이걸 미뤘던 거죠. 사실은 김민석 총리의 말이 다 사실로 맞는 거죠. 확인이 네. 됐고 그 의총에서도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김민석 총리께서 국회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강한 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랑 인터뷰도 엄청 세게 하셨는데 예. 완전 사이다, 칠성 사이다로 돌아오셨는데 아마 요 사안도 예. 강력하게 향후에 전대 과정에서 네.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정청래.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슈 앞둔 이슈를 좀 여러 가지 좀 민생 개혁 과제나 뭐 청년층의 자산 형성 문제, AI 이것 대비 문제 이런 생산적인 문제로 논한 것이 아니라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로 완전히 네. 몰아가 버렸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근데 이 1인 1표당. 보안수 이 1인 1표제하고. 근데 실제로 1인 1표제 당원 주권 이걸 사실 형해화시킨 것도 저는 이번 지도부의 책임이다. 사실상 지방선거 때 공천이 정말로 투명했는가 공정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여러
사례들이 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당원 주권은 사실상 형해화시켰다. 그리고 이 비정한 개파 사천이 난무했다. 뭐 혁신의 간판을 쓴 사람들은 뭐 단식을 했건 내란 때 또 뭐 삭발을 했건 이 싸운 사람들 그냥 가차없이 잘라내고 당대표 특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오늘 검색해 보십시오. 700~800명 이상이 되는 특보를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보들이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예, 이제는 이재명 말할 대통령 시절에 대표 시절에 특보 20명이 제한됐습니다. 수- 근데 그 700~800명이 넘는 이 특보를 임명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당을 사당하면 안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선도 그러니까 아니고 김영록 남의 선거잖아, 지선. 그러니까요. 김영록 지사가 그래서 당의 사당화를 막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선거 딱 끝나는 딱 6시 딱 지나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이 정도로 사실 심각한 상황이 됐구나. 1년 동안 지금 한 게 뭐 있느냐. 오히려 자신의 연임을 위한 그런 기반 구축에만 신경 쓰지 않았는가. 이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저는 청래 씨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어렵게 만나서. 취임이 최초로 청와대에서 엄청 의미가 네, 깊은 네. 겁니다.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밥도 비빔밥 먹는 상황에 비빔밥 아닌데? 비빔밥이라고 언론 이거- 민어탕 오늘 그리고- 비빔밥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 팩트로 어. 이거 사진 좀 네, 붙여주세요. 네, 네. 저희는 이거 다 갈비랑 한정식 약간 세미 네. 한정식 같은 거였군요. 하여튼 요거 약간 때문에 이게 그게 비빔밥 요거 소재가 때문에 비빔밥으로 아, 네, 오인할 수 있었겠네요. 네, 하여튼 아니요 비빔밥 이 소재가 들어간 거 네, 비빔밥 네. 아, 비빔밥 소리 맞네요. 아, 예. 비비면 비빔밥이지. 뭐.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전현직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 정청래 전 대표는 전주로 갔습니다. 비빔밥 먹으러 또 전주. 그 비빔밥이 전주가 유명해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공들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전 그 뉴스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또 갔어요? 잠깐만 네. 지금 진도 나가야 되는데 네. 이 기사 좀 보여주세요. 단독. 정청래 오늘 오후 이원택 전북도지사 취임식 참석. 그리고 아니, 꼭 이게- 이런 보도는 왜 MBN 채널에 이런 데를 통해서요? 이게 나는 너무 짜치고 그러네. 아까도 우리 네. 존경하는 조계훈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약속도 없이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차라리 사진 찍고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 책을 앞에 딱 놓고 예. 이게 쓰리샷을 찍잖아. 너무 저렴해. 예. 다 액수가 액면이 다 보여. 그런데 자, 이 취임식 왜 갔는지 우리는 알잖아. 그럼 가서 조용히 오면 돼. 예. 특별히 갈 데가 없으니까 일정 만들어서 갔을 수는 있겠어. 그런데 여기 가서 정말 저는 분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다고 이 기사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 정청래 전북도민들 서운해하더라. 소외감 없게 최선 노력. 이거 지역 감정 부추기네. 네. 나 진짜 이거 나 분해서 진짜.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와. 3대 메가 프로젝트 네. 보고회 때 이걸 비판한 뭐 나는 국힘당은 얼마 뭐 어쨌든 비판하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자기들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지역에서. 근데 지금 어제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 민주당 그 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이걸 비판을 해요. 도민들이 서운해한다고. 네. 근데 가장 먼저 지금 혜택을 입은 지역이 새만금. 그럼요. 그런데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현실적인 투자가 바로 진행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새만금은 사실은 네. 전북도지사가 잘하잖아요. 예. 그럼 투자 규모 더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구나 또 이것도 이게 호남 전체에 또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럼요. 근데 이걸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요. 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걸 마치 거기에 불을 붙이려는 듯이 당대표가 가가지고 이걸 또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당대표는 아니죠. 전직 당대표가 가가지고. 저는 너무 속상해서 예. 화가 나서 눈물이 날 지경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께서 어제 사실 이제 그저께는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시는 자리에서 나 그거 보면서 울었잖아. 90도 인사. 90도 인사를 총수한테 하는데 조금 전에 그 우리 비서실장이 직접 제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큰절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말렸다며요. 그런데 아이고. 그럴 경우에 두 총수가 당황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총수들 입장을 살피셔서 그냥 인사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총수들한테 얘기도 안 했대요. 그렇게 정말
안 그러면은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 비서실장께서 하시던데 이게 그냥 삼성 SK가 단독으로 투자하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지금 뭐 2,000조 막 이렇잖아요. 응? 예, 전체 규모는 4,7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0조, 2,300조 이러고 지금 전남북에만 800조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단일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펀드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글로벌 펀드들은 다 자기 이해가 있어.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짓고 싶어. 그럼 근데 그거를 다 조정해 가면서 지금 국내로 들어온 건데 이걸 저런 식으로 막 갈라치기 하고 정쟁화하면 이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지금 계속 이거를 현장을 돌면서 계속 외국 자본들한테 우리 정부가 진짜 다 책임지고 너 다 도와줄게라고 헬기를 타고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보세요. 대통령이 헬기를 타면서 방송을 하잖아. 이런 영상 보셨습니까? 정말로 저렇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기다 대고 아무리 자기가 참 눈앞에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의원이 그러시면 안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지역균역 발전 우리가 다 노무현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노력했지만 잘 못했는데 요번에 큰 획을 그어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야 자기가 사는 걸 알아. 지금 뭐 서남권에다가 재생에너지 이거 예. 투자했다가 결국 정치적 이유로 탄압받았잖아요. 문재인 그러니까요. 대통령과 그 따르던 사람들. 근데 그걸 다시 지금 살려주고 있잖아. 또 그거에 정말 고마움을 표시했죠. 서로가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서로가 좋아. 고마워요. 예,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했다. 그렇지.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청래 씨. 자 이제 예. 대통령 요즘에 정치 행보가 완전히 그러니까 갈팡질팡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꼬여버렸을까? 그 마음까지 꼬이고 있다. 저는 그걸 좀 지울 아니 수가 그럼 없습니다. 오늘 어디 취임식을 간다면 저는 네. 자기가 성과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강원도 가든 강릉시를 가든 아니면 광주 전남 통합했잖아요. 네. 이거는 성과잖아요. 당 대표로서 네. 거기에 가든 이러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크게 나쁘지 않은데 고르고 골라서 전북에 가고 또 취임식에 마이크도 잡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건 좀 놀라웠어요.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아니, 얘기하니까 국민 그냥 다운이 되네요. 네. 분위기가. 아니 국민 대통합의 분위기에 고춧가루 뿌리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얘기 안 할 수 오늘도 없는 역시나 거예요. 또 네. 고춧가루를 뿌려버렸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코스피 지수 5천 음. 딱 돌파하는 날 합당론을 당 제안하고 갑자기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자 그- 그래도 우리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네. 이제 대통령 답사인데요. 우리는 민주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넘어서 현 국민주권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선거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있는 성과를 그 기반 위에 또 하나의 층을 쌓아가는데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확실하게 명토 박아서 우리 연속선상에 있다. 서운해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이제 모두를 위한 정치 이른바 외연 확장도 하는데 속이 단단해야겠죠. 라면서 소위 말하면 우리 민주 진영에 뭐 서운해 하시는 분도 일부 있긴 하더라고요. 집토끼. 예, 오랜 지지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용인 클러스터 만드셨는데 이제 꽉 차서 호남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덕분에 지금 이게 가능합니다라고 서로 이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다. 네. 예. 실제 제가 취재한 내용 보고 드리면 이게 1년 정도 취임 직후부터 계속 추진했던 오찬입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뭐 이명박, 박근혜 쓰리 전직 대통령이 네. 함께 하려다가 뭐 둘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아쉬운 대로 문재인 만난 거야 이런 실언을 했던 방송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네. 이원택 지사가 그 새만금 그쪽에 이제 그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 그 이슈 모르지 않을 텐데 그 그렇죠. 정부가 당연히 또 적극 또 예. 유치에 분명히 함께 협력할 거거든요. 본인이 네. 당선된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해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상
김광준 지사가 그 정청래 심판 선거를 주장했어요. 그렇죠. 예, 프레임을 괜찮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총력적으로 네. 원내 지도부까지 포함해서 정청래 대표는 거기 가면 그 완전히 막 돌맞을 분위기였으니까 오히려 본인 대신 원내 지도부의 모든 역량을 거기다 쏟아부었고 전남, 광주의 의원들까지 올라가서 지원을 하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겼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이기게 된 그 상황은 사실 정청래 대표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새만금에 그런 막대한 투자를 유치해내고 현대를 네. 끌어들여서 대기업을 네. 이런 걸 해냈기 때문에 네. 정청래 당대표가 미워도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겨냈다. 예. 그래서 전국 국민들 그 이제 상대하시는 이제 의원님들 좀 물어보니까 물론 좀 여러 가지 좀 예민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만금에 여러 가지 투자 유치하고 있다. 전북이 그렇게 소외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저한테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원택 지사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 저한테는 좀 그런 얘기들 좀 너무 하시더라고요. 좁은 틀 안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을 잃고 뭐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틀 안에서 요만한 작은 이익 안에서 골몰하니까 아니 진짜 전현직 대통령이 오늘 같은 날은 민주당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 말 안 하고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 제 생각엔. 맞습니다. 저는 당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당이 전현직 대통령 두 분밖에 안 남았어요. 김대중 노무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대통령 중에 둘은 안 계시고 둘밖에 없는데 둘이서 취임 이후에 최초에 만나서 정말 국정 운영 전반을 뭐 한반도 평화까지 다 이야기하는 판에 나는 몰라. 나는 지금 전당대회가 급해. 2년 후에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해. 아, 이거는 정말 심한. 아니 오늘은 다른 날에도 심한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정말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 대화할 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이쯤 되면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올랐어요. 정말 막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미 막 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봤는데 끝이 없네요. 오늘은 정말 쇼킹한 제가 상황이에요. 오늘은 표현의 절제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다짐을 지금 하고 왔는데 계속 지금 경계선이 넘어설까봐 지금 서로 지금 다잡을 정도로 정말 오늘 놀라웠어요.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은 이어지고 우리 있습니다. 조계원 의원님 뭐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여수을에서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 시절에 정책 수석을 지낸 이재명의 브레인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 고발뉴스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댓글로 많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